위기감을 느꼈죠. 현실은 그렇지 않잖아요. 깔롱지게 입고 갔어야 됐는데 옷은 진짜 짐이에요, 짐. 성공과 실패가 어디 있습니까? 이게 시험도 아니고. 이 두 잡을 했을 때 달에 벌었던 것 같아요. 없었습니다. 있었는데. 아니 없어요 그냥. 안녕하세요 여러분. 보시다시피 저는 지금 한국에 있는 제 집 방 안에서 카메라를 오랜만에 켰는데요. 상당히 어색합니다 지금. 썸네일에서도 보셨다시피 오늘은 워킹홀리데이 후기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볼까 해서 카메라를 켰어요. 그래도 나름 밴쿠버에서 1년 정도 저 워킹홀리데이를 했고 이제 막 돌아왔으니까 후기 영상을 만들어서 다른 분들이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한번 이제 후기 영상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질문 같은 경우는 제가 워홀을 앞둔 사람으로서 워홀 갔다 온 사람한테 뭘 물어보고 싶을까 그런 생각하면서 만들었고, 또 다른 분들 워홀 후기 영상 참고하면서 질문을 한번 제가 선정해가지고 한번 셀프 질문 만들고 셀프로 한번 답변을 해봤습니다. 거두절미하고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워홀을 가게 된 이유. 사실 저는 워홀에 되게 부정적이었어요. 막 워홀 갔다 오면 뭐 하냐? 워홀 왜 가냐? 막 이런 사람 중에 한 명이었는데 그 생각이 바뀌게 된 계기가 있었어요. 제가 막학기를 앞두고 1년 정도 휴학을 한 적이 있었어요, 학교를. 그때 이제 좀 중견기업 같은 데서 6개월 정도 인턴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한 4, 5개월 차쯤 됐을 때 어느 날 이제 제가 주신 일을 다 하고 이러면서 이게 주변을 좀 이렇게 둘러봤어요. 뭔가 갑자기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 회사 그 모습이 너무 뭔가 답답한 거예요. 이유는 모르겠어요. 그냥 갑자기 너무 갑갑함을 느꼈고 그런 감정들이 물밀듯이 막 엄청 밀려왔어요, 갑자기. 그리고 그때 당시에 막 제가 그때 인턴이라서 많은 일을 주신 것도 아니었는데 기계처럼 일을 하고 막 주말만 보고 살고 있는 거예요. 정말 그때 인턴 주제에 뭐 그런 생각을 했다는 게 좀 부끄러운데 어쨌든 그때 당시에 그렇게 느낀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때 제가 저 스스로한테 물어봤죠. 너는 뭘 좋아하냐? 너는 뭘 하고 싶니? 이렇게 물어봤는데 그때 당시에 제가 진짜 하나도 대답 못했어요. 내가 뭘 좋아하는지 그런 거를 생각해 본 적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 좀 이거 큰일 났다 라는 위기감을 느꼈죠. 그 인턴이 끝나고 6개월 정도 남았었는데 남은 6개월 정도는 나를 위해서 한번 써봐야겠다. 내가 뭘 좋아하고 내가 뭘 싫어하고, 그러니까 저랑 대화하는 시간을 갖는 거죠. 그래서 그때 여행도 많이 다니고 하면서 저랑 대화를 많이 시도합니다. 그래서 그때 찾았던 하나의 답이, 제가 한 달 정도 유럽을 간 적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유럽이다 보니까 계속 영어를 쓰죠. 영어를 쓰는데 막바지쯤에는 이제 막 그냥 갑자기 영어가 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엄청 간단한 말들이지만 그 경험이 저한테 되게 신기했어요. 그때 딱 그런 생각이 했죠. 외국에 나가서 뭐 영어를 배워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제가 그때 찾았던 세 가지가 이제 어학연수, 유학, 워킹홀리데이였는데 어학연수나 유학은 돈이 많이 들잖아요. 사실 저희 집이 그렇게 넉넉한 편은 아니어서 그럼 그냥 차라리 내가 가서 돈을 벌면서 부딪혀가지고 영어를 배워야겠다. 그렇게 해서 워킹홀리데이를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요약하자면 인생의 위기감, 내가 뭘 좋아하는지 뭘 싫어하는지 몰라가지고 찾은 답이 영어를 배우고 싶었고, 그래서 돈이 좀 덜 드는 방향인 워킹홀리데이를 가서 영어를 배우자 이래가지고 워킹홀리데이를 가게 됐습니다. 그럼 다음, 캐나다를 선택한 이유. 이거 같은 경우는 사실 크게 생각 안 했어요. 두 가지가 있었어요. 첫 번째는 동생이 마침 그때 이제 캐나다를 워킹홀리데이 간다 해가지고 그럼 나도 가야겠다 해가지고 캐나다를 선택하게 된 거고, 그런 이유도 있었고, 이제 저희는 보통 미국식 영어를 배우잖아요. 그래서 그냥 별 생각 없이 미국이랑 가까우니까 미국식 영어 많이 쓰겠지 생각해서 그냥 캐나다를 선택했습니다. 진짜 별 생각 없이 캐나다 선택했고, 대신 도시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는 조금 고민을 했어요. 그때 토론토랑 밴쿠버를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토론토는 서울 같고 밴쿠버는 부산 같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바다를 좋아하거든요. 뭐 밴쿠버 가보자 해가지고 밴쿠버를 선택하게 됐습니다. 가기 전에 영어 실력이 어떻게 됐는지, 영어 공부를 어느 정도 하고 갔는지. 이거 같은 경우는 제가 24년 초에 졸업을 하고 24년 7월에 출국을 했거든요. 6개월 정도 시간이 좀 남았었단 말이에요. 일을 하면서 솔직하게 말하면 영어 공부를 좀 열심히 하고 갔어요. 회화 스터디 학원도 다니고 프렌즈로 영어 쉐도잉도 하고 틈틈이 쉐도잉도 하고 대중교통 탈 때마다 팟캐스트 들으면서 영어로 귀 뚫으려고 노력하고, 그 당시에는 제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했다고 생각하고, 그렇지만 영어를 잘하는 건 아니었어요. 토익 같은 경우도 700 간당간당 했나? 토익은 사실 오래전에 봐서 기억이 안 나고, 오픽을 23년도에 본 적이 있었는데 오픽이 IM1이었나 IM2였나 그렇게 나왔었어요. 막 스피킹도 잘 안 되고 영어를 잘 못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 갔을 때
그래도 무리 없이 살려면 영어 공부를 좀 해서 가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영어 공부를 좀 꽤 열심히 하고 출국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물어보실 수 있겠죠? 캐나다 가서 1년 살고 왔는데 영어 많이 늘었냐? 라고 물어보시면 사바사인 것 같아요. 사바사. 자기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렸어요. 이게 고작 1년이라서 엄청 비약적으로 영어가 늘기에는 진짜 한계가 있어요. 만약에 뭐 다 1년 가가지고 영어가 비약적으로 성장해서 오면은 모든 사람이 워킹홀리데이 한 번씩 가면은 평생 영어 걱정 없이 살 텐데,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제가 바랬던 나의 이제 영어 실력은 이 정도까지 성장하는 거였는데 저는 한 반쯤? 반 정도 했던 것 같아요. 반 정도. 그러니까 사실 1년으로는 되게 시간이 부족해요. 부족하지만 자기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엄청난 성장을 이룰 수도 있고 미미한 성장을 이룰 수도 있다라고 생각해요. 뭐 1년 해가지고 네이티브처럼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겠지만 저는 좀 힘들었습니다. 1년 가지고는. 그래서 이거는 자기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렸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학원 다니는 거 추천하는가? 저는 어학원을 다니진 않았는데 굳이 추천은 안 할 것 같아요. 만약에 친구 사귈 목적이면은 어학원 가는 거 추천해요. 왜냐면 초반에는 친구 사귀기가 조금 어려워요. 어학원 다니면서 친구를 사귀면서 계속 말 붙일 사람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영어를 쓴다거나 뭐 다른 나라 언어를 써도 좋으니까. 그래서 말 붙일 사람을 만든다? 라는 개념으로 어학원은 다니면 좋은 것 같고, 영어 공부 측면에서는 사실 주변에서 봤을 때 어학원을 다녀가지고 영어가 엄청 유창하게 잘해진 사람은 진짜 한 명도 못 봤어요. 오히려 그냥 혼자 독학으로 유튜브 하면서 부딪히면서 사람들이랑 계속 영어를 쓰는 사람들이 더 빨리 늘었던 것 같고, 비용 대비 저는 어학원은 굳이 추천하지 않습니다. 그럼 다음 질문 가볼까요? 초기 자본금은 얼마 가져갔나요? 저는 700 정도 가져갔던 것 같아요. 일을 못 구했을 경우에 좀 살 비상금 이런 개념으로 700 정도를 가져갔는데, 저는 여기서 이제 뭐 갑자기 에어팟이 고장나서 에어팟 산다거나 노트북을 사거나 이랬어야 됐어가지고 돈이 좀 쪼달렸어요. 근데 저같이 뭐 이런 경우, 그런 어쩔 수 없는 소비를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700이면 저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한 일이 없어도 한 2, 3개월 정도 버틸 수 있는 돈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저는 700 정도 들고 가면 좋을 것 같아요. 가져갈 짐, 이거 꼭 가져가라. 짐은 어떻게 챙기는 게 좋을까요? 이거 같은 경우는 밴쿠버도 사람 사는 데라서 필요한 거 다 팔거든요. 그리고 거기 달러라마라고 캐나다 느낌의 이제 다이소도 있는데 거기서 웬만하면 다 싸게 살 수 있습니다. 싸게 살 수 있어서 굳이 막 바리바리 싸들고 가는 거는 저는 비추천이고, 화장품? 자기가 쓰는 화장품 1년치, 2년치 될 수 있으면은 그렇게 챙겨가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밴쿠버에서도 뭐 화장품이 팔긴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피부가 좀 잘 뒤집어지고 뭐가 잘 나는 타입이에요. 그래서 좀 그게 예민한데, 그러다 보니까 1년치를 좀 챙겨갔고, 그리고 화장품이 비싸요. 돈 세이빙 해야 되고 나가서 놀아야 되고 여행 가야 되는데 화장품 같은 데 돈 쓰면 아깝잖아요. 그러니까 한국이 화장품 싸니까 웬만하면 화장품 같은 걸 1년치 챙겨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화장품은 매일매일 쓰니까, 남자의 경우 토너, 로션, 클렌징 폼 뭐 이렇게. 그래서 저는 화장품을 1년치 가져가는 걸 추천드려요. 저는 옷은 많이 가져가는 거 추천 안 드려요. 옷은 진짜 짐이에요, 짐. 특히 이제 서버 같은 거 하면은 위아래로 검정색으로만 입고 다닌단 말이에요. 그래서 막 옷을 막 딱히 막 꾸며서 입을 일도 별로 없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코스라는 의류 브랜드에서 일을 했었어서 뭐 그날 그렇게 일하는 날 옷을 깔롱지게 입고 갔어야 됐는데, 그것도 그냥 뭐 맨날 똑같이 깔롱지게 입고 다니면 됐고, 옷은 많이 안 가져가는 걸 추천드립니다. 옷은 많이 가져가면 짐이에요, 짐. 전기장판도 밴쿠버 겨울 같은 경우는 밴쿠버 겨울이 그렇게 춥지 않아요. 영하로 많이 떨어지는 적이 없었던 것 같아가지고, 비는 많이 오지만. 그래서 전기장판 가져가지 마시고 한인마트에도 파니까 그때 밴쿠버 겨울 딱 겪으실 때 춥다 싶으시면 그때 사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뭐 요약하자면 가져갈 짐은 저의 경우에는 화장품 1년치 가져가는 게 베스트인 것 같아요. 수입이 어느 정도 됐나요? 세이빙 가능한가요? 사실 이게 사람들이 많이 궁금해하는 질문 중에 하나지 않을까 싶은데, 저 같은 경우는 잡이 2개였어요. 투잡이었는데 하나는 이제 코스 의류 브랜드에서 리테일 잡이었고, 두 번째는 이제 스시 레스토랑에서 서버. 이 두 잡을 했을 때 안정적으로 다녔을 때 최소 달에 3,500은 벌었던 것 같아요. 3,500달러? 이게 제가 캐나다에서 작성했던 가계부 중에 수입 부분을 가져온 건데요. 꾸준하게 일했던 3월, 4월, 5월, 6월을 살펴보시면
$3,650 사이에서 $4,500 정도 사이로 나오는데 편차가 조금 크긴 하지만 대략 이 정도로 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밴쿠버 같은 경우에는 여름에 관광객도 많이 몰리고 사람들이 외식도 많이 하는 그런 시즌이기 때문에 여름이 다가올수록 수입이 조금 느는 경향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세이빙 충분히 가능하다 생각해요. 뭐 사람마다 씀씀이가 다르긴 하겠지만 저는 좀 그래도 최대한 아껴서 썼거든요. 아껴서 살았고 세이빙도 좀 어느 정도 해서 온 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물가 때문에 대부분 다 투잡을 하실 텐데 하나만 팁잡을 해도 이렇게 벌 수 있고 둘 다 팁잡이면 더 많이 벌 수도 있겠죠. 저의 경우에는 $3,500에서 $4,000 사이로 벌었고 세이빙도 해서 왔습니다. 아까 영어처럼 사바사예요. 사바사. 자기가 얼마나 쓰고 자기가 얼마나 아끼느냐에 따라서 세이빙 가능성이 달라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친구는 어떻게 사귀었나요? 저의 경우에는 친구를 만드는데 가장 크게 기여한 건 도서관에서 하는 이제 ESL이라는 프로그램이에요. 밴쿠버 도서관 몇몇 지점에서 ESL이라는 프로그램을 해요. BPL 앱을 깔고 ESL 쳐가지고 이게 이제 지점마다 뭐 몇 월 며칠 몇 시에 이렇게 다 하는 게 다 달라요. 그래서 그거 시간 확인하고 그 시간대에 맞게 맞는 지점에 찾아가면 이제 ESL 프로그램을 무료로 진행을 해요. 그 프로그램은 보통 저희 같은 이제 뉴커머들, 한마디로 이제 막 이민 온 친구들이나 아니면 그냥 이민자, 영어가 조금 미숙한 이민자분들을 위한 프로그램인데 거기 가서 저는 좋은 친구들을 많이 사귀었던 것 같아요. 그 7월에 가자마자 7월 말쯤에 한번 갔었는데 거기서 만난 친구들이 너무 착하고 좋아가지고 그 친구들이랑 거의 1년을 그렇게 같이 지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게 가장 크게 많이 기여를 했고 또 다른 방법은 이제 헬로톡이라는 언어 교환 어플, 영어 좀 더 배울 겸 해가지고 만났던 적도 있었고 아는 사람 건너가지고 그렇게 만나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제일 추천드리는 건 ESL 프로그램 한번 꾸준하게 나가보시는 걸 한번 추천드려요. 그거 정말 괜찮거든요. 그리고 지점마다 다양해가지고 다양한 친구들을 볼 수도 있고 자기가 열심히 나돌아다니고 자기가 적극적으로 하면 친구 충분히 사귈 수 있습니다. 영주권 생각은 있었나요? 아니요, 딱히 없었습니다. 그냥 저는 한국에 와서 살고 싶었고 뭐 결혼하고 싶은 사람 만났거나 이러면은 뭐 영주권 생각이 있었을 텐데 뭐 그런 거 보시다시피 없어요. 없었습니다. 있었는데 아니 없어요 그냥. 그래가지고 뭐 영주권 생각 딱히 없었고 그냥 1년 채우자마자 한국 가야겠다 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힘들었던 점은 제가 한번 유튜브 영상을 찍어서 올렸던 적이 있는데 똑같이 이제 외로운 게 제일 컸어요. 특히 이제 밴쿠버는 레인쿠버라는 시즌이 있어요. 겨울에 10월부터 한 2월, 3월까지 비가 주구장창 내려요. 항상 거의 흐린 날이 대부분이고 그러다 보니까 진짜 사람이 우울해져. 그때 저는 세컨자를 막 구하고 있었던 중이어가지고 돈도 막 쪼달리고 이러다 보니까 온갖 부정적인 감정들이 너무 휘몰아치는 거예요. 그 시기에. 근데 그 중에서 이제 외로운 게 제일 컸고 그렇다고 이걸 한국에 있는 친구들한테 하소연을 하자니 제가 좋다고 갔는데 거기 가서 징징거리는 거밖에 안 될 것 같고 이러니까 친구들한테 말 못하고 그래서 혼자 삭혔죠. 혼자서 그 부정적인 감정을 떨치려고 극복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던 것 같습니다. 외로운 게 가장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워홀 가시는 분들은 외로움을 내가 느낄 때 어떻게 이걸 마주하고 어떻게 극복해 나갈지를 한번 미리 생각해보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거의 마지막인 것 같아요. 내가 느낀 점 추천하는지 결론부터 말하자면 저는 추천합니다. 가시면은 어떤 방식으로든 뭔가 배우시는 게 있을 거라 생각해요. 저 같은 경우는 저와 대화를 좀 많이 하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뭐 내가 뭘 좋아하고 뭘 싫어하고 내가 뭐에서 의외로 힘듦을 느끼고 이런 것들, 뭐에서 의외로 좋아함을 느끼고 그래서 그런 1년이었던 것 같아서 저한테는 되게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막 가끔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 가서 망하고 오면 어떡해요. 뭐 3, 4개월 만에 돌아오면 어떡해요. 사실 워킹홀리데이 그냥 인생인데 그냥 가서 살아보는 건데 성공과 실패가 어디 있습니까? 이게 시험도 아니고 그냥 가서 만약에 뭐 잘 못 지내고 왔으면은 그 자체로도 저는 뭔가 의미가 있다 생각해요. 해봤잖아요. 해봤으니까 이게 어떻구나 라고 알 수 있고 해봤으니까 이게 어떻네 라고 말할 수도 있는 자격이 생긴다고 생각해요. 안 가보고 이렇네 저렇네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 가보셔서 경험해보는 게 저는 정말 유의미하다고 생각한단 말이죠. 그래서 가볼까 말까 이런 고민이 있으신 분들은 가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근데 제가 말하는 이거의 전제 조건은
그냥 가만히 있지 않고 일이 됐든 공부가 됐든 다양한 경험이 됐든 능동적으로 열심히 열정적으로 뭔가를 해야 된다라는 게 저의 전제 조건입니다. 그래서 저는 추천한다. 가시면 뭐든 배우는 게 있을 거다 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래서 적극 추천합니다. 그 외에 사소한 것들 뭐 물갈이 하셨나요? 태버터 있잖아요. 태버터. 저는 태버터가 잘 안 맞더라고. 먹으면 배 아프고. 그래가지고 저는 브리타 사가지고 브리타로 물 이렇게 정수해서 마셨습니다. 샤워기 필터 필요 없었어요. 저는. 뭐 자격증 필요한가요? 자격증 굳이 필요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차라리 자격증보다는 최소 3개월이라도 다양한 알바 경험, 뭐 서울 가서 카페에서 일할 거면은 여기서 카페 알바 경험, 뭐 의류 매장에서 일해보고 싶으시면 의류 매장 알바 경험, 최소 3개월이라도 그런 걸 쌓고 가는 게 나은 것 같아요. 자격증은 굳이 뭐 오피스 잡 구하시는 거 아니면 필요한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비추천. 물가는 어떤가요? 물가는 확실히 비싸요. 팁도 내야 되고, 외식할 경우에 팁도 내야 되고, 텍스도 따로 붙으니까. 근데 또 그렇게 살인적인 건 아니고, 마트 물가 같은 경우는 뭐 가끔 우리나라보다 괜찮을 때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뭐 자기가 어떻게 쓰냐에 따라 물가가 뭐 비싼 건 사실이지만 자기가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엄청 살인적이다 아니다 라고 이렇게 느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저만 그렇게 느끼는 건지 모르겠는데 제가 남자다 보니까 주변에 남자 워홀러를 진짜 보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저 진짜 1년 살면서 5명도 못 본 것 같아요. 남자 워홀러. 아무래도 제가 일하는 직종이 그랬어서 그랬는지 서버 같은 경우도 보통 여자분들을 많이 선호하시고 남자분들은 거의 뭐 남자라는 이유로 자를 때도 있단 말이에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남자 워홀러를 진짜 보기 힘들었습니다. 아마 남자분들 경우에는 대학교를 휴학하고 오는 게 아니면 대학교를 졸업했을 때 20대 후반 정도 되니까 중후반 정도 되니까 취업하고 뭐 이러다 보니까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런 걸 감안해도 정말 남자 워홀러 분들 보기 힘들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워홀 후기를 다 말해본 것 같아요. 뭐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13개 정도를 한번 제가 말을 해본 것 같은데요. 와우, 생각보다 많았네요. 어쩐지 지금 목이 좀 아파요. 말을 좀 조리 있게 하는 편이 아니다 보니까 2시간 동안 찍고 있는데 어떻게 좀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밴쿠버 1년 살다 온 게 꿈 같아요, 꿈. 저 같은 경우는 비자 2년 연장되기 전에 합격을 받은 거여서 1년짜리였는데 아마 2년 사시는 분들도 그렇게 한국 오시면은 아마 되게 꿈처럼 느껴질 것 같아요. 딱 한국 왔을 때 뭔가 너무 익숙하고 친구들이랑 가족들을 보는데도 막 엊그제 본 것 같고 뭐 이래가지고 더 약간 뭔가 밴쿠버에서 살고 온 게 꿈같이 느껴지는데 앞으로 이제 곧 워홀을 가실 분들 아니면은 워홀을 하시는 분들이 조금 더 뜻깊은 시간을 만들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시간인데 저한테는 진짜 한국 와보니까 진짜 너무 짧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앞으로 워홀을 하고 있는 모든 분들에게 파이팅을 응원을 하면서 이렇게 영상을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 만나요. 안녕.